정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바닥에서 합니까?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단식 하겠다는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다 같이 불출마하자라고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 사을이 지역구시죠. 자유한국당 사선의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아침이었습니다. 예, 단식 선언, 당대표 단식 선언 직전에 최고위원 회의장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와 뭔가 긴 말씀을 막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단식,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 조금 이른 아침에 네. 저에게 단식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야기를 사전에 하셨네요. 네. 이거 무기한 단식,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DJ의 막내 아들이죠. 지소미아 폐기를 지칭해서 일본을 위한 단식이다. 이런 비판도 했었고요. 박지원 의원은 삭발 단식, 그 다음은 사퇴냐. 타이밍상 봤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상당히 절박함이 묻어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가 네. 곧 이제 이 폐기대분이면은 당장 오늘 결정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네. 대통령이 좀 결심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1대1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도 없고 지금 내려가 보면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네. 또 중소기업들 네.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를 바꿔라 네. 하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맹국가가 네. 과연 어디냐 했을 때 지금 한미동맹이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말을 또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저는 절박한 단식했다. 심정으로 한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이셨는데 야당 대표의 단식과 관계없이 여당은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단식이 여야 간의 협상을 가로막는 정치를 실종시킨 거 아닌가라는 반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법여건이라고 부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네. 보면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다 청와대 눈치 보고 있거든요. 네. 비근한 예가 뭐냐면 조국 위선자, 네. 조국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말도 못 하더라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모든 정치적 키는 청와대가 네. 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네. 이걸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라 하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국민과의 대화입니까? 팬미팅입니까? 모르지만은 네. 300명 모아놓고 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민들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 잘하고 있는 검찰을 왜 무력화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공수처 만든다는 것은 네. 검찰의 권력 사정기관하고 네. 또 공수처의 사정기관 두 개를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고 네. 저희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네. 반드시 만약에 공수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걸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늘 자주 얼굴 마주치는 분이시죠.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또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또 우리 지역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불출마 선언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 같이 물러나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네. 그런 주장하는 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당내 쓴소리, 네. 비판의 목소리를 네.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조경태 최고께서도 시원찮은 정당이면 재창당해야 된다. 지금 상태로, 우리 당 상태로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한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결은 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 민생이나 안보나 네. 외교나 이게 지금 아주 총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또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냥 이게 해체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체시킨다는 것에서 네.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창조를 위한 해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국민들께 제대로 그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좀 새롭게 재창당하는 그런 마음 또 재창당하는 그런 형태가 저는 좋겠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기준 발표했습니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분의 1을 컷오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33%다 그죠? 이거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이거 최고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각 정당에서 네. 나와 있는 혁신안 중에 가장 강력한 혁신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된 그런 제 혁신안이 기억으로는 되겠습니다. 19대 때 25% 컷오프가 예. 최고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절반 가까이를 지역구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9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 저희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국민적 네. 합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황교안 대표도 네. 수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네. 제가 또 최고위원으로서 네. 또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초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선 이상으로 포함 안 되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부산 경남 지역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화두가 될 텐데요. 1차적으로 선거에서는 이제 네. 경쟁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기 위해서 네. 과연 승리하기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후보를 내야지 가장 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와닿는 공천이고 후보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좀 해야 단순한 된다고 물갈이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공천 받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민심을 들어보면은 얼추 이 사람은 계속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과거에는 네. 공천 그래야지 않았습니까? 내하고 가까운 사람 살려주고 누구 측근이다, 누구 네. 가깝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내치고 나서 자기 가까운 사람 심고 네. 이런 악순환은 이번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당장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약간의 변수는 이제 통합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있고요, 우리 네. 공화당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정파들 네. 한국당과 함께 하겠다. 정권 창출을 위한 네.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재정파들은 다 모을 수 있는 네. 저는 빅텐트가 쳐져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네.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모두 내려놓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데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좀 고려해 가면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1월쯤 돼야지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그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공화당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빅텐트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네. 불가능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뜻이 있으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적 여망,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판을 위해서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수권 정당, 대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힘을 모은 데 있어 가지고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네. 소중하게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은 네. 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그 지향하는 지향점은 네.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네. 다수의 국민들이 네.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새신안, 혁신안도 나와야 네. 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정부 잘못한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하겠다 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인사들은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은 받아줄 수 없다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좀 이제 넘어서야 된다. 과거의 일이다. 예, 넘어서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과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치권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잘난 건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 몫으로 좀 남겨둘 부분은 남겨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몫까지도 네. 정치권에서 그걸 다 예단하는 것은 또 재단하는 것은 네. 저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앞으로 또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재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좀 도와달라. 왜 가만히 있느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안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예, 어떻게 하는 거 한국당에서 뭐 반대한 적도 없고. 네. 예, 한국당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네, 부산 시당 내에서 부산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될 것이냐, 안 될 일을 총선용으로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하신 걸로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안 네. 했다면은 그렇게 방해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힘 있는 집권 여당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힘 있는 집권 여당이 왜 못해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능력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은 편이지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러면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내야지요. 네. 그걸 왜 못 해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야당 탓하지 말고 네. 청와대 찾아가갖고 네.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면담해서 네. 대통령이 결심하도록 하면 이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남탓하지 말라. 남탓하는 것은 좀 약간 그런 비겁한 행위라 말씀이신 것 같고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나저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서울이 있죠.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이 가끔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왜 저러시지?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게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요. 이게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자면요. 중국이 지금까지 보이는 행태가 개우 오만하고 네. 아주 못됐습니다. 2017년 사드 갈등 이후에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임이 네. 한 건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한 건도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한 건도 있는데요. 허가 안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게임은요? 중국 게임은 반면에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벌써 모바일 게임 20위 안에 보면은 네. 중국 게임이 무려 10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20위 안에 10개가 중국 게임입니까? 그 중에서 1위가 중국 게임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평등한, 네.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네. 이 정권이 나서서 항의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미국한테는 큰 소리 치면서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정부를 보면서 네. 쟤라도 나서야겠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네. 1인 시위를 했고 네. 지금 제가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네. 1인 시위를 지금 릴레이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시고요. 계속 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능이 끝난 이맘때 10대 사건 사고도 급증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박명성 기자가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철도 파업, 주말과 휴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입주철이 한창이고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가까워 이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파업의 쟁점과 현장의 상황 표중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30분 후 이어지는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사만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